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적행위 이거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적행위라는 이 발언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답지 않게 좀 일단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에 관한 감사를 앞두고서 자료를 삭제한 거는 잘못했죠. 그로 인해서 처벌도 받고 있고. 예. 그러나 그 작성된 자료의 내용 중에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이건 이제 별도로 살펴봐야 되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기안해 본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현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를 추진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건을 놓고서 이적행위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은 전 지나치게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거고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답지 않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보여주는 행보랑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나치게 좀 강경보수 일변도의 그동안의 국민의힘에 행보와는 좀 다르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게 평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계신 정책 방향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근 발언들을 보면 마치 과거에 보수 정당의 북풍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색깔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행보하고도 다르고 과연 국민들이 그런 어떤 낡은 정치 문법에 호응할까라는 점에서 그다지 국민의힘에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경원 아까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고요. 또 그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이게 원전 게이트란 말까지 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는 방안은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의 합의사항 이행의 후속 과제로서 실제 추진됐던 방안입니다. 경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캐도를 통해서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또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이런 보상 방안이 진행되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중단됐었죠. 때문에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지금도 그 시나리오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평가가 필요하나 어쨌든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혹은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비핵화가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가능한 그 시나리오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렸을 텐데 그걸 가지고서 원전 게이트다. 아니 지금 국민들을 모르게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 원자력 정책조차도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미국 모르게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는. 때문에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어떤 전제를 토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두고서 분명히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서 문건을 삭제한 건 잘못했지만 문건을 작성한 것도 잘못했다. 그거는 북에 몰래 국민들 모르게 원전을 지원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신종 색깔론이자 제2의 북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격 중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그분은 이제 신북풍 공작이라 말씀하셨고 또 윤영찬 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편에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 이렇게 또 해석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북한 원전 건설에 감사원이 검찰의 정보를 흘렸고 또 이걸 바탕으로 뭐 야당이 공세를 편다. 이런 해석인 건데 이게 저는 그런 해석도 제가 보기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과한 의심이고요. 예. 이게 어쨌든 수사를 하다가 어떤 문건들이 삭제됐는지를 남아있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복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제목들이 쭉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 감사원과 검찰과 국민의힘과 언론까지 다 작당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과한 비판인 것 같고 과한 반론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이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그 좀 합리적인 선에서의 공방이라면 모르되 이걸 북에 뭐 몰래 원전을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그 시도였다. 혹은 반대로 이게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공작이다. 이게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과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USB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2018년 4월 그 도보다리 회담에서 당시에 이제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뭐 이런 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거든요. 그 뭐 도보다리 위에서 몰래 USB를 전달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USB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게 담겨 있고 거기에 그 북한의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관련된 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발표된 사항이에요. 근데 그 USB에 원전 지원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의심하는 건 그거는 이제 한미 관계나 국제 제재의 현실을 모르고 그걸 간과하고 하는 과도한 주장이죠. 만약 그런 걸 그런 지원 방안이 담긴 걸 넘겼다고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떻게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그 USB 건넨 건 맞지만 그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것일 것이다라는 것도 좀 과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방금 전 저희가 그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그 USB에 이제 담긴 건 이제 신경제 구상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그때 뭐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그 USB에 담겼던 내용을 뭐 공개를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뭐. 그건 한번 뭐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연장선에서 그걸 공개하는 게 꼭 바람직한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건 정상회담의 의제였고 또 정상 간에 주고받은 문서를 우리가 다 공개하진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걸 그대로 공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제3대 단일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인지가 중요하겠죠. 금태섭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 제안했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가 아직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 뒤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본인과의 단일화를 먼저 추진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키고 선거의 뭐 다이내믹스랄까요? 이런 걸 좀 높여보자. 그리고 진짜 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 대안이 뭔지 논의해보자. 저는 금태섭 의원으로서는 지금 추격하는 후보의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앞서 있는 후보로서 굳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도 남아있는데
금태섭 의원과의 선단일화에 응할까? 그 점 조금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응한다면 그 자체로 좀 어느 정도 주목도 받고 단일화의 중간 어떤 징검다리 형태가 되긴 할 텐데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그보다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더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선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게 없죠. 뭐 인지도 그렇죠. 확대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을 때 좀 반응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 보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빗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이제 원조 친문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박영선 후보, 오상호 후보. 왜 이렇게들 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일단 두 분 다 원조 친문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문 권리 당원들의 표심을 이 경선 과정에서 잡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서울시장에 나간다. 이런 어떤 그 포인트를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느 정도 경선 과정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이게 좀 그 과하면 그리고 이게 정면에 선다면 오히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되려 한다.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이 문심 경쟁만 보이는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여당 자치단체장의 귀책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어떻게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고 또 실제 문제가 됐던 그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시민들 앞에서 말하는 게 후보로서 이 도리일 텐데 지나치게 친문 경쟁에만 몰두한다면 글쎄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본선까지 고려한다면 그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밑줄 한번 또 그어보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최근 김유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 수습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는 아닙니다. 이 같은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도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당내에서 그 사후 수습을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그 의견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는 않되 강은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빠르게 수습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었을 텐데 뭐 그게 안 됐다면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퇴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이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뭐 비상대책위원회냐 총사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와 또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들한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장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원래는 오늘부터가 후보 선출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후보들이 계셨고요. 그러나 일단 그거를 잠정 연기했고 그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출마해야 되는가, 후보를 낼 건가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명분상으로 보면 이게 이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 정당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게 저는 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직접적인 선거에 이 원인을 제공한 귀책 사유가 있고 그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후보 내지 말라. 당원 개정에서 후보 내는 거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더군다나 지금 후보를 낸다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실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부터 정의당이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나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와 그런 자세를 국민들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